손님, 어디까지 보고 오셨어? 혹시 투 김일제의 금성까지 보고 오신 건가요? 하지만 금성이라는 그 이름 자체부터 이미 거대한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박혁거세 21년, 그러니까 기원전 37년에 수도에 성을 쌓고 이름을 금성이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 최초의 김씨왕은 제13대 미추 이사금으로 재위 기간은 서기 262년부터 284년까지입니다. 김씨가 왕이 되기도 무려 300년 전에 금성이라는 이름이 존재했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박혁거세가 300년 뒤를 내다보고 미리 이름을 김씨의 성으로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백히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의문학자들은 사로나 서라벌을 몇 단계만 굴리면 금성이 된다며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지만 이는 대표적인 사기적 역사학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실체적 근거가 없습니다. 신라 김씨의 조상은 흉노왕자였다는 그 황당한 전설의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문무왕릉비에 달아빠진 글자 몇 개, 투우제천지윤이라는 구절, 그리고 중국에서 나온 당나라 시대 신라 귀족 묘지명 한 줄. 이 두 조각으로 어떤 사람들은 신라 김씨의 뿌리는 흉노족 투우 김일제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공영방송까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이 이야기를 정설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엘리트들 신라에 오자마자 문맹이 되나요? 투우 김일제의 후손이라면 당대 최고 학식을 갖춘 귀족 집단입니다. 이들이 왕망의 신나라 혼란기, 그러니까 1세기 무렵 신라로 이주했다는데 정작 그 시절 신라는 한자가 없던 사회였습니다. 문자를 가진 엘리트 집단이라면서 정작 신라는 4세기에나 한자를 사용합니다.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이 주장, 사실은 조상 세탁의 전형적인 클리셰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모순 자체가 얼마나 억지스러운 왜곡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개종하면 성지는 사라지고 새로운 신으로 덮인다. 지구 곳곳에는 원래 믿던 신의 이름이 사라지고 새로운 종교의 흔적으로 덮인 도시들이 있습니다. 먼저 멕시코입니다. 아즈텍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 중심에는 태양과 전쟁의 신 우이칠로포치틀리를 모시는 대신전이 있었습니다. 독수리와 선인장 신탁에 따라 세워진 성스러운 땅이었죠. 16세기 스페인 정복 후 정복자들은 대신전을 부수고 그 돌로 가톨릭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신탁이 담긴 옛 이름 대신 오늘날의 행정적인 이름 멕시코시티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다음은 고대 그리스입니다. 아테네라는 이름 자체가 수호신 아테나에게서 나왔고 도시 가장 높은 곳엔 그녀를 위한 파르테논이 서 있었습니다. 4세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며 아테나 신앙은 금지되지만 이번엔 건물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인만 바꿨습니다. 여신의 자리에 성모 마리아가 들어서며 신전은 그대로 성당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대 이집트입니다. 신왕국의 수도 테베, 원래 이름 와세트는 신 아몬의 도시라는 뜻이었습니다. 카르나크를 비롯한 웅장한 신전들이 아몬라를 모셨습니다. 7세기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며 거대한 신전 기둥을 본 아랍인들은 이곳을 그저 궁전들로 여겼고 그렇게 룩소르라는 지명이 붙습니다. 신의 이름이 담긴 성지가 평범한 건축 명칭으로 격화된 셈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패턴은 신라에서도 반복됩니다. 용신을 모신 용궁터는 황룡사로 바뀌고 삼국사기는 용궁을 지우고 그 자리를 금성이라 기록합니다.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옛 신을 새 신으로 덮어 쓰는 방식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칠처가람이 증명하는 주신 용신과 용궁. 칠처가람은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기 전 천체를 숭배하던 토착 신앙의 성소였습니다. 신은 1월 삼신 환웅이었고 삼신은 세 분의 별님이자 동시에 용이었습니다. 이 삼신이 바로 주신입니다. 해님, 즉 천신을 모신 곳은 천경림이었습니다.
달림을 모신 곳은 월산이었고요. 그리고 삼신을 모신 곳은 용산 서쪽에 자리한 용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 분의 삼신을 한 분씩 따로 모시는 우물신전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들을 모시던 자리에 훗날 7곳의 절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칠처가람입니다. 이 표를 보면 전통 신앙의 성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청경림과 천유림은 산이나 숲에 해당하고 낭산과 오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건물이나 성에 해당하는 곳은 유일하게 용궁뿐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금성은 없죠. 황룡사와 분황사는 창건 시기가 81년 차이가 납니다. 칠처가람 자체가 원래 전통신앙의 성소를 헐고 그 자리에 사찰을 지은 것이므로 황룡사가 바로 용궁터에 세워진 절이며 당시에는 아직 분황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권과 왕권의 분리. 삼국사기는 파사이사금 22년 서기 101년에 금성 동남쪽에 월성을 쌓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475년 백제계로왕이 고구려의 공격으로 전사하자 자비마립가는 명활성으로 피신합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이 시기에 월성이 축조된 사실이 확인되며 488년 소지마립간이 월성에 입주하면서 1차 월성 축조가 완료됩니다. 금성시대에는 재정일치 체제였지만 왕이 월성으로 옮겨가면서 신권과 왕권은 점차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을 매듭짓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527년 버풍왕은 불교를 공인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만약 금성이라는 이름이 원래부터 존재했다면 그 자리는 전통 종교의 중심지였던 셈입니다. 뒤이어 벌어진 대대적인 전통 성지 파괴와 사찰 건립 과정에서 그 자리에 어떤 절을 세웠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정사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대체 어디에 남아 있는 걸까요? 단서는 용궁에 있습니다. 용궁은 삼국사기에 금성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삼국유사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황룡사지가 바로 그 용궁이 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야기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박혁것의 21년에 이미 금성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기록도, 신라 김씨가 흉노투 김일제의 후손이라는 전설도 시간의 앞뒤가 맞지 않는 같은 종류의 균열을 안고 있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 시점에 존재했다고 말하는 이름, 한자가 없던 사회에 문명화된 조상을 이식하려는 계보. 두 이야기는 모두 훗날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덧입혀진 흔적이라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낯설지 않습니다. 멕시코시티가 우이칠로포치틀리를 지은 자리에 성당을 세우고, 아테네가 아테나의 자리에 성모 마리아를 안치고, 룩소르가 아몬의 도시를 궁전들로 격화시킨 것처럼 신라 역시 용신의 용궁을 헐고 그 위에 황룡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정사에는 금성이라는 이름으로 남겼습니다. 재정일치의 중심이었던 금성에서 왕이 월성으로 옮겨가며 신권과 왕권이 갈라지고 마침내 버풍왕이 불교를 공인하기까지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오래된 신앙의 자리를 지우고 그 위에 새로운 권력의 서사를 쌓아 올리는 방향입니다. 삼국사기가 침묵한 자리에서 삼국유사의 칠처가람은 그 침묵이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용궁은 사라졌습니다. 그 터 위에는 지금 황룡사지만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